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도시개발법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개발법이 186페이지인데 백 190페이지 보면 도시개발 사업의 절차도가 있죠. 근데 그 절차도가 좀 약간 어렵게 나왔는데, 자, 먼저 도시개발 사업의 흐름을 봅시다. 도시개발 사업 어떻게 하는가 그러면, 이게 우리 국토다 생각하고요. 자, 이런 데다 우리가 신도시를 만든다고 생각해봐요. 도시개발 사업은 신도시개발 사업입니다. 여기에다 우리가 신도시를 만든다 그러면 국가는 제일 먼저 뭐 하겠습니까? 그러면 여기에다 신도시 만든다 해가지고 제일 먼저 신도시 발표를 할 거예요. 신도시 발표를 하는데 우리가 배울 때는 일반인들은 신도시 그러지만 우리는 시험 봐야 되니까 신도시 명칭이 도시개발구역입니다. 자, 앞으로 이제 이 도시개발구역 명칭이 자주 나오니까 도시개발구역 그러면 신도시다라고 알고 있어야 돼요. 제일 먼저 도시개발구역을 발표하고, 자, 이런 데도 신도시 만들 때 이 신도시가 똑같은 신도시가 나올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다 다르죠. 그래서 어떻게 신도시 만들 것이냐, 신도시 개발에 대한 방향을 주게 돼요. 이러이러한 형태의 신도시 만든다, 신도시 개발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는데, 이 방향을 보고 우리는 뭐라고 하냐, 도시개발 사업계고요. 도시개발 사업계. 도시개발 사업계인데 이게 지문이 너무 기니까 시험에서는 줄여가지고 이렇게 개발계 겁니다. 개발계. 신도시 개발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는 게 도시개발 사업계 개발계. 그런데 먼저 구역을 지정하고 계획을 만드는 것이 아니고, 이 부분이 신기하게도 둘은 동시입니다. 구역 지정하면서 구역이 딱 발표되면서 계획도 동시에 같이 발표가 돼요. 이렇게 개발에 대한 방향을 주게 되면 이 방향에 맞춰서 이제 공사하는 자가 시행자죠. 시행자는 이 방향에 맞춰서 뭘 만드느냐, 사업계획서 만들어야 돼. 시행자는 사업계획서 만들어서 그에 대한 승낙을 받고 사업을 해야 돼요. 그래서 사업계획서 승낙받는데, 사업계획서를 우리가 쓸 때는 실시계획이라고 쓰고, 승낙은 인가입니다. 인가. 실시계획, 인가, 고시. 실시계획, 인가, 고시. 그러면 사업계획서 승낙이 낮다 이 얘기요. 그러니까 실시계획은 어디에 맞아야 되냐? 개발계획에 적합하게. 개발계획에서 방향을 주니까 방향에 적합하게 사업계획서 만든다 이 얘기죠. 그러면 실시계획에 인가, 고시가 나서면 이제 사업을 해야 되겠죠. 사업을 시행해야 되는데, 사업을 어떻게 할 거냐 해가지고 사업 시행 방식이 크게 세 가지 방식입니다. 사업 시행 방식이, 첫 번째 방식이 수용 사용 방식이 있고, 두 번째 방식이 환지 방식이 있고, 세 번째 방식은 두 개를 섞어서 한다 해가지고 혼용 방식,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가 수용 사용, 두 번째가 환지, 세 번째 혼용. 수용 사용은 뭔지 알죠? 땅을 강제로 뺏어다는 게 수용사용. 환지라고 하는 것은 땅끼리 바꾸는 게 환지요. 땅끼리 바꾸는 건, 여기서 땅끼리 바꾼다고 하는 것은 이게 지금 여기가 공사하기 전입니다. 공사하기 전에 이 지역의 토지 구역이, 즉 땅 모양새 이런 식으로 이렇게 여기에 이렇게 돼야 돼. 이렇게. 자, 토지가 이렇게 되기 때문에 토지로서 이용 가치가 없죠. 그래서 이 지역을 갖다가 공사를 해가지고 이 지역을 좀 쓸모있게 이렇게 바꿔놔요. 여기를 구획정리를 쫙 해가지고 이게 바둑판 만들어가지고 만약에 여기에 A가 토지 가지고 있었다 그러면 A한테 이 땅 대신에 이렇게 이 땅을 주는 거예요. 이게 환지 방식이요. 땅끼리 바꾼다. 세 번째 방식은 혼용 방식인데, 혼용은 두 가지 섞여져 있는 게 혼용이요. 그래서 수용 사용이 있고, 두 번째 환지가 있고, 세 번째 혼용이 있습니다. 근데 혼용에서는 딱히 설명해 줄 말 없는 게요. 섞이면 혼용인데 이 얘기지. 자, 그러면 수용 사용 방식에 대해서는 우리가 수용 사용에 대한 절차를 정하는 법 혹시 생각나나요? 법 명칭이 공익사업일량, 토지 등의 취득 및 보호 사용에 관한 법 해가지고 무슨 법 그랬어요? 공치법 그랬죠. 공치법. 그러니까 여기에서 공치법 내용이 다시 나오게 돼요.
그래서 수용상 이 부분 좀 더 다시 보기로 하고, 주 내용은 도시개발법의 주 내용은 환지입니다. 환지. 땅끼리 바꾸는 환지 방식. 그럼 환지 방식을 하려면 저기 A가 토지 가지고 있는데 끝난 다음에 A한테 토지를 다시 줄 거냐 말 거냐 그 계획을 만드는데 그 계획을 보고 우리가 환지 계획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시행자는 환지 계획을 만들고 환지 계획에 인가가 있어야 돼요. 환지 계획 만들고 환지 계획 인가받고 환지 계획 인가받고 그런 상태에서 사업을 시행하다가 시행자가 반드시 하는 건 아니지만 시행자가 필요한 경우는 환지 예정지 지정이에요. 이거는 환지가 이거니까 이 땅 대신에 이 땅을 주는 게 환지인데 예정지라는 것은 줄 거를 미리 정해놓은 거. 끝난 다음에 이 땅 주겠다 미리 정해놓은 게 환지 예정지요. 계속 공사합니다. 공사하다 보면 언젠가는 여기서 준공검사를 받을 거예요. 공사 끝나면 준공검사 받고 그리고 이제 땅끼리 바꿔줘야 돼요. 환지 계획이 땅끼리 바꾸는 계획이니까 이 계획 그대로 땅끼리 바꿔준다. 이걸 보고 우리는 환지 처분한다고요. 환지 처분. 그래서 도시개발사업의 큰 흐름이 이렇게 됩니다. 제일 먼저 신도시 발표하고 구역 지정하고 어떤 형태의 신도시 만들 것이냐 구역 지정하고 구역 지정과 동시에 이런 형태의 신도시 만든다 방향을 딱 잡아주면 그 방향에 맞춰서 시행자는 사업계획서 만들어 승낙받고 사업 시행 인가가 떨어지면 사업을 하는데 시행 방식이 수용 사용 방식, 환지 방식, 혼용 방식인데 도시개발법은 주된 내용이 환지 방식이니까 환지 땅끼리 바꾼다. 땅끼리 바꾸면 먼저 환지 계획, 땅끼리 바꾸기 위한 계획 만들어서 인가받고 확정짓고 그러다가 끝난 다음에 줄 땅을 미리 정해주는 절차 환지 예정 짓고 공사 끝나면 준공공사 받고 마지막으로 땅끼리 바꿔준다 환지 처분. 네, 일단 이 내용이 큰 흐름이요. 흐름은 저렇게 된다라는 거 알고 다시 앞으로 가가지고 이제 186페이지 보면 186페이지 이제 도시개발법 용어에 관한 사항인데 1번 도시개발구역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시험에 안 나와요. 무시하고 2번 도시개발사업입니다. 도시개발사업이란 도시개발구역 안에서 주거, 상업, 산업, 유통, 정보통신, 생태, 문화, 보건 및 복지 등의 기능을 가지는 단지 또는 시까지 조성해서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몇 가지 기능이 있어요? 주거, 상업, 산업 이거 다 쓰지 말고 그냥 여러 가지 그래야 돼요. 도시개발 사업이 뭡니까 하면 도시개발구역 안에서 여러 가지 기능을 갖는 단지 조성 사업 여러 가지 기능을 갖는 시가지 조성 사업이다. 그렇게 읽어야 된다고. 그러니까 도시개발 사업이란 도시개발구역에서 주거 기능만 갖는 단지 조성 사업이다. 옴니겠습니까? X 그래야죠. 뭐만 그러면 안 되고 주거, 상업, 기능 등 그러면 돼. 등 그래야 여러 가지. 여러 가지 기능을 갖는 단지 조성 사업, 여러 가지 기능을 갖는 시가지 조성 사업이다. 그렇게 알고요. 3번 보게 되면 이 법에서는 그 용어가 사실 2개밖에 없거든요. 근데 3번 왜 용어가 2개밖에 없냐 그러면 자 국계법에서 쓰는 용어는 이 법에서 그대로 다 쓰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국계법 끝나고 개발법 그 다음에 도정법 가요. 국계법 용어는 이 법에서 그대로 쓴다 이 얘기고 4번 환지에 관한 사인데 환지란 예전에 토지기획 정리사업 지금 우리가 하는 것은 지금은 말은 그럴싸하게 뭡니까 이게 도시개발사업인데 도시개발사업 옛날에는 토지구획정리사업이야. 이게 뭡니까 이게 뭐 이게 구획정리지. 그러니까 옛날에는 토지구획정리사업 이렇게 말했는데 지금은 도시개발사업 이렇게 말을 바꿨다고. 거창하게 말만 바꿔놨어요. 우리가 도시개발 사업 그러면 신도시 만든다 그러면 신도시 만든다 무슨 생각이요? 이렇게 산이 있다 이런 식으로 산이 있다 그러면 산을 싹 깎아 가지고 자 이 산을 싹 깎아서 여기다가 택지 조성해 가지고 여기에다가 아파트 짓는 이 과정을 연상하죠. 신도시 만든다 그러면 지금 하고 있는 이 사업이 무슨 사업이에요? 신도시 만드는 사업이니까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도시개발 사업은 자기가 산이 이렇게 있다 여기 있다 그러면
도시개발 사업은 이렇게 산을 싹 깎아서 택지 만듭니다. 이렇게 택지 만들었어요. 도시개발 사업은 여기까지가 도시개발 사업. 그러니까 도시개발 사업에 뭐가 안 나와요? 건축물이 안 나와요. 건축물을 건축하는 절차는 도시개발법 없다고. 딱 어디까지 봤냐? 택지 조성하는 이 절차까지만 도시개발법이 있다. 그러니까 저렇게 좀 이상하게 생긴 쓸모없는 지역을 쓸모있게 바꿔가지고 토지 소유권 땅을 바꿔주는 거. 이게 도시개발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토지구역 정리사업 그랬어요. 토지구역 정리사업. 지금은 도시개발사업이라고 합니다. 환지라고 하는 것은 환지란 그 밑에 보게 되면 박스에 1번이 있죠. 대지로서 효용 증진과 공공시설 정비를 해서 토지의 교환부나 그 밖에 구역 변경, 지목 또는 형질 변경, 공공시설 설치 비용이 필요한 경우. 두 번째, 도시개발 사업 시행하는 지역의 지가가 인근 단지로서 현저히 높아 수용, 사용으로 시행한 것이 어려운 경우. 이제 그런 말이 우리 시험 문제 나오거든요. 이게 무슨 방식이냐 물어보는데, 자, 저기 있는 거 그림 좀 다시 그려보면, 자, 여기 이렇게 공사하기 전에 토지 구역이 이런 식으로 별로 안 좋았어. 이렇게. 자, 이렇게 별로 안 좋았다. 이거를 갖다가 토지의 효용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자, 공사가 끝난 다음에 다시 만들어. 이렇게. 자, 이거를 갖다 이렇게 다시 바둑판 만들어가지고, 자, 여기에 지금 A가 토지 가지고 있다 그러면 이 땅 대신에 이 땅 주는, 그래서 이 땅 대신에 이 땅 준다. 이 새로 받은 땅을 보고 우리가 환지라고 합니다. 환지. 새로 받은 땅을 환지를 하는데, 이걸 갖다가 환지 방식으로 할 거냐, 수용, 사용 방식으로 할 거냐. 그게 시험 문제 나오면 1번 대지로서 효용 증진. 거기에서 환지다 이 말을 찾아야 돼요. 대지로서 효용 증진인데, 자 봐요. 이 토지 지금 효용 가치 있어요, 없어요? 이렇게 하게 되면 효용 가치가 없죠. 좀 쓸모가 없죠. 이렇게 하면 효용 가치가 있죠. 그러면 이 사업을 왜 하냐? 그러면 이 사업을 우리가 토지의 효용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토지의 효용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 그러면 이 지역을 일단은 아까 지금 하나를 다 더했어요. 다 더하는 걸 우리가 뭐라 그래요? 합병. 다시 나눴어요. 나눈 거 뭐라 그래요? 분할 그래요. 그리고 이렇게 바꿔주는 거. 서로 바꾸는 걸 뭐라 그래요? 교화인지 교화. 그런데 이 토지에는 뭐가, 토지에는 대지도 있고 농지도 있고 임야도 있어요. 땅 그 대지도 있고 농지도 있고 임야도 있는데, 자, 이게 대지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이 구역정리 사업하는 것은 이게 대지다 그러면 건축해야 되는데, 건축하기에 좀 좋은 땅이 안 좋은 땅이죠? 안 좋은 땅이죠. 그럼 이렇게 해야 되겠어, 안 해야 되겠어요? 해야 되겠죠. 그럼 여기서 뭐가 필요해요? 환지가 필요해요. 이 사업을 해야 된다고. 농지다 그러면 이거 농사짓기 편해요, 불편해요? 불편하죠, 농사짓기. 이렇게 하면 농사짓기 편하겠죠. 해야 돼, 안 해야 돼요? 여기도 해야 돼요. 임야다 그러면 산, 우리가 산 가지고 뭐 한다고, 산은 그냥 바라만 본다. 이거 바라볼 편해요, 불편해요? 편하지. 굳이 산은 이렇게 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산에서는 뭐가 안 나와요? 환지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업은 딱 두 군데만 나온다고. 첫 번째 대지 건축하는 땅. 두 번째 농지, 두 군데 나오고요. 근데 지금 우리가 하는 것은 농지 경지 정리 한다고요? 아니면 신도시 만든다고요? 신도시. 그러면 대지가 맞아요? 농지가 맞아요? 이걸 물는 거예요. 대지가 맞아요? 농지가 맞아요? 대지가 맞지. 그래서 첫 번째 뭐라고요? 대지로서 효용 증진. 이 말이 나오면 환지다 이렇게 찾아야 한다. 대지로서 효용 증진. 여기에서 환지. 일단 대지로서 효용 증진 그 말이 나오면 이거는 환지 방식이냐 수용 사용 방식이냐 물어볼게요. 이것은 환지 방식이다. 그거 알고, 두 번째 공공시설 정비를 위해서 토지의 교환분할 그러죠. 토지의 교환분할. 그때 밑줄 거 봐요. 토지의 교환분할 그 말이 나오면 환지. 그 무슨 얘기냐 그러면 잘 봐요. 토지에 이렇게 읽을게. 토지에 읽을 때는 토지에. 그리고 교환분할이라는 것은, 자, 아까 이 토지를 하나로 싹 합쳤다. 그 뭐라고요? 합병. 다시 나눴다. 뭐라고요? 분할. 그리고 어쩐다? 바꾼다. 교환. 그래요, 교환.
읽을 때는 토지에 이렇게 합분 교환이 아니고 읽을 때는 이렇게 읽을게. 이렇게 그 토지에 뭐라고? 교환. 그리고 뒤로 가는 게 이렇게 분합 그래요. 분합. 그러니까 토지를 합하고 나눠가지고 바꾸는 거. 이게 뭐라고요? 환지죠. 환지. 이 말이 나오면 두 번째 환지. 환지. 그러니까 대지로서 효용정지인 그 말이 나오면 뭐라고? 환지. 두 번째 토지의 교환분합 그 말이 나오면 환지. 세 번째 동그라미 2번 토지와 사업 시행하는 지역에 지가 줄 거예요. 지가. 지가가 인근 다른 집에서 현저히 높아서 수용 사용이 어렵다. 그럼 뭐라고요? 환지. 그러면 지가가 높아서 수용 사용이 어렵다.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 지가가 높으면 왜 이게 수용 사용이 어려운가? 예, 우리가 수용 사용을 하게 되면 일단은 뭐 해야 돼요? 저 땅 전부 다 싹 뺏어야 되거든요. 뺏어온다 그러면 뭘 해주고? 보상해주고. 근데 문제는 이 보상이 우리나라는 보상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이 보상이 사전보상이에요. 사전보상. 무슨 얘기냐? 돈 넣고 뺏으라는 얘기예요. 사전보상이고 두 번째가 현금보상이요. 이게 원칙입니다. 우리나라는. 사전보상, 현금보상이 원칙이다. 남의 땅에 뺏으려면 먼저 뭐라고? 먼저 어쩐다고? 현찰을 넣고 뺏으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시가가 높은 땅 가격이 높은 지역이 수용 사용 방식으로 가게 되면 보상비가 이게 엄청나게 높다 이런 얘기요. 보상비가 높게 되면 공사하려고 만들어둔 돈이 전부 다 뭐로 간다고? 보상비로 다 나간다. 그러면은 수용 사용 방식 해볼 수가 없다고. 공사비가 보상비를 받게 돼 있으니까. 그래서 땅 가격이 높은 지역은 뭐가 안 된다고? 보상 문제 때문에 그냥 뭘 하게 되면 환지 방식으로 하게 되면 공사 끝난 다음에 땅으로 바꿔준다고. 처음에 돈 준다고 안 준다고? 안 준다고. 그럼 어쩌다가 일하기가 편탄 얘기야. 그래서 지가가 높다 그러면 뭐가 맞다고요? 환지가 맞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환지 방식은 이게 시험 문제가 이 말이 환지 방식이냐 수용 사용 방식이냐 이거 물어보니까 대지로서 효용정지 그 말이 나오면 무슨 방식이라고? 환지 방식. 토지의 교환분합 그 말이 나오면 환지 방식. 지가가 높다 이 말이 나오면 환지 방식. 그렇게 찾아야 된다고. 그런 말이 없었을 때 수용 사용 방식이요. 그럼 이제 환지가 뭐라고 알았어요? 환지가 환지. 땅끼리 바꾸는 게 뭐라고요? 환지. 자 이제 5번 채비지입니다. 5번 채비지면 채비지 얘기는 들어봤죠? 채비지 매각 공고 들어봤어요? 못 들어봤어요? 채비지 매각 들어봐야 돼요. 채비지는 뭐냐 그러면 자 여기서 우리가 여기에서 도시개발 사업한다. 도시개발 사업. 도시개발 사업을 하는 데 있어요. 자 총 면적이 도시개발 사업할 때 총 면적이 예를 들어서 300만 제곱미터다. 총 면적이 300만 제곱미터인데 공사 끝난 다음에 토지 소유자한테 땅 줘야 돼, 안 줘야 돼요? 줘야 돼요. 주는 게 뭡니까? 그게 환지죠, 환지. 바꿔주는 땅 환지. 환지 얼마 줘야 돼요? 300만 줘야 돼요. 다 줘야 돼요. 그럼 시행자는 뭐 가지고 장사를 해요? 이거 문제되잖아요. 시행사는 끝나고 뭐가 남는 거예요?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소유자한테 돌려주는 땅이 환지인데 얼마만 돌려주냐? 200만 제곱미터만 돌려주자 그래요. 그럼 얼마를 남겼어요? 100만 남겼죠. 남긴다가 뭡니까? 남긴다가 보류 그래요. 보류. 그러니까 남겨놨다 이걸 보고 우리가 보류했다가 해서 보류지. 보류지. 남긴다고. 그럼 물어봐요. 얼마를 남겼어요? 100만을 남겼는데 100만을 왜 남깁니까? 물어보면 공사 끝나고 난 다음에 이렇게 공사하기 전 이런 데는 공원 같은 게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어요. 공공시설이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일단은 뭘 해야 되겠다? 공공시설이야지 우리가. 공공시설을 설치하자. 그러다 보니까 얼마가 필요하냐? 70만 제곱미터는 필요하다. 이 공공시설용지요. 왜 남겼느냐? 공공시설 만든다고. 두 번째. 시행자가 공사하려면 일단은 공사 비용 들어가겠죠. 공사 비용을 누구한테 받아야죠? 그러면 원래 토지 소유자한테 받아야죠. 원래 토지 소유자한테 받았는데 토지 소유자한테 받기는 받는데 돈으로 받는 것이 아니고 졸지 말고 찾지 말고
받긴 받는데 공사비용을 돈으로 받는 것이 아니고 땅으로 받는다고, 땅으로. 그러니까 원래 소유자들의 전체 면적이 얼마인데 300만인데 300만 안 주고 200만만 돌려준다고. 일부는 빼놓는다고. 그러니까 일부 빼놓은 것 가지고 그걸 뭐 하려고? 공사 비용 만들려고. 그래서 자, 비용입니다. 비용. 공사 비용에 충당하기 위해서 얼마를 만들어 놓냐? 300만 제곱미터를 안 준다고. 그래서 100만을 뺐다. 100만 제곱 빼놨다. 왜 빼놨냐? 공공시설 용지로 70만이 필요하고 비용 충당 용지로 30만이 필요하다. 여기서 이 남겨둔 땅은 전부 다 뭔데? 보류주인데 이렇게 비용 충당으로 남긴 땅 30만 제곱미터, 이걸 보고 우리는 채비지라고 한다. 이 용어 채비지. 그러니까 채비지는 뭐라고요? 비용 충당 목적으로 환지에서 제외시킨 토지가 채비지라고. 근데 이 채비지의 속뜻은 뭐예요? 속뜻은 채비지가 뭐 이것은 시행자 몫입니다. 시행자 몫. 채비지는 시행자 바라보고 공사했다 이런 얘기. 글자 그대로 하면 대신할 채, 비용, 땅, 지자니까 비용에 대신할 땅이다 이런 얘기인데 속뜻은 시행자 몫이다 이런 얘기. 저것은 시행자 거예요. 그래서 채비지 용어 좀 알아놓고요. 그래서 일단은 총 면적에서 도시개발 사업하면 땅 종류 두 가지요. 전체 면적에서 일부는 소유자한테 주고 일부는 안 주는 거요. 주는 걸 뭐라? 주는 땅을 환지, 안 주는 땅을 보류지. 보류지 안에 다시 두 가지가 있다. 공공시설 용지도 있고 비용 충당 용지도 있고. 공공시설 용지는 명칭이 따로 없는데 비용 충당 용지는 명칭이 따로 있다. 그 명칭을 뭐라 한다? 채비지라고 한다. 그 다음에 6번 넘기면 6번 입체환지라는 사인데 입체환지란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에서 이렇게 지금 자 여기가 이렇게 A가 땅 가지고 있다. 땅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공사 끝난 다음에 이렇게 지금 땅을 줬어요. 땅을 이렇게 땅 가지고 A한테 뭘 줬다? 땅 줬다. 이런 걸 보고 우리가 뭐라 해요? 그냥 환지는 환지인데 이런 걸 보고 평면 환지 이렇게 얘기하고 평면 환지 이렇게 얘기하고 여기에 지금 B가 있는데 B한테 뭐 줘야 돼요? 땅 줘야 되는데 시행자가 B한테 물어봐요. B한테 내 말 좀 들어봐라. 무슨 말인데 내가 공사 끝난 다음에 여기에다가 이렇게 아파트를 하나 지으려고 하는데 아파트 지으려는데 너 공사 끝나고 난 다음에 땅 대신에 내가 아파트 주면 안 될까?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B가 싫어. 그럼 땅 줘야 돼요. B가 오케이. 그럼 아파트 주는 거예요. 원래 A한테는 뭘 줬다고? 토지 줘. 땅. 뭐라고? 평면한지. B가 자 시행자가 B에게 너 땅 대신에 아파트 주면 안 될까? 그러니까 B가 오케이. 아파트 좋아요. 그러니까 B한테는 이렇게 뭐 준다고? 아파트 준다고. 건축물의 일부죠. 건축물의 일부에다 뭐를 주냐? 구분 소유권이요. 건축물의 일부에다 구분 소유권 주고 그리고 건물 밑에 땅이 줬다. 이 땅에다 뭘 준다? 공유 지분을 준다.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다. 이런 걸 보고 우리는 입체환지를 한다. 그러니까 땅끼리 바꾸는 것은 평면환지. 땅 대신에 아파트 주거나 상가 주는 거. 즉 건축물의 일부에다 구분 소유권 주고 대지 공유 지분을 주는 걸 보고 우리는 입체환지라고 한다. 그래서 입체환지 받았다 그러면 땅 대신에 아파트 받았다 이렇게 생각하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게만 생각하시고 그 다음에 토지 부담률은 감보율인데 감보율은 뭐냐? 감보율은 간단하게 지금 딱 이 내용만 가지고 얘기하면 감보율은 뭐야? 감보율은 이 감보는 줄어드는 게 감보거든요. 감보율 이 말이나 밑에 있는 토지 부담률 이 말은 똑같은 얘기인데 감보율 부담률 뭐냐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 전체 총 면적이 얼마요? 30만이죠. 지금 전체 총 면적이 얼마냐? 300만 제곱미터인데 그 중에서 얼마가 빠져나가요? 100만이 빠져나가요. 그러니까 전체 총 면적 중에서 100만이 빠져나간다. 이거를 비율로 표시하자. 이걸 보고 우리가 감보율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그만큼 예를 들어서 지금 이거 비율로 표시하면 얼마입니까? 3분의 1이 되겠죠. 3분의 1이 된다면 내가 지금 이 안에서
토지를 갖다가 700제곱미터 가지고 있는 자는 공사 끝난 다음에 얼마 받겠냐? 예. 곱하기 얼마가 준다고? 3분의 1이 주니까. 3분의, 그러니까 이 지금 3분의 1이 주면 얼마가 남는다고요? 3분의 2가 남으니까 700 곱하기 3분의 2 그러면 그만큼만 얘가 받는다는 얘기예요. 3분의 1은 그만큼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만큼 3분의 1만큼은 토지 소유자가 비용으로 부담해야 된다. 토지 소유자가 부담해야 될 비율. 쉽게 말하면 토지 소유자 땅이 감소되는 비율. 그걸 보고 우리가 감보율 또는 비례율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감보율, 부담률이죠, 부담률. 지금 이제 그런 등식까지 우리가 할 내용은 아니고 넘겨봅시다. 그럼 여기에서 이렇게 지금 원래 생각해봐요. 이렇게 지금 우리가 지금 전체 총 면적이 300만 제곱미터인데 200만 제곱미터만 땅을 주게 되면 토지 소유자 입장에서 이익일까요? 손실일까요? 이렇게 봐야 돼, 이렇게. 자, 이 지역의 지금 땅, 이 지역의 평당 가격이, 이 지역의 평당가 예를 들어서 평당 가격이 100원 한다 그러면 여기는 평당 가격이 100원보다 늘겠어요? 줄겠어요? 훨씬 늘어나죠, 이것은. 얼마 됩니까? 얘가 400원 된다, 예를 들어서. 4배는 뛴다. 쓸모없는 땅이 쓸모있게 되니까 면적은 줄어든다 하더라도 뭐가요? 땅 가격이 훨씬 올라간다고. 면적이 줄더라도 가격이 높아지니까. 그러니까 결코 손해날 일은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용어, 기본적인 그런 용어를 알고 이제 도시개발 사업을 시행해 보는데, 도시개발 사업 처음부터 가게 되면 이제 도시개발 구역 지정하는데, 이제 우리가 앞으로 공부를 어떻게 하냐면, 도시개발 구역은 도시개발 구역 첫 번째 누가 지정을 합니까? 이걸 봐야 돼요. 도시개발 구역의 지정권자가 누굽니까? 이걸 살펴보는 거예요. 두 번째, 도시개발 구역을 지정할 때 절차가 있어요. 지정 절차는 어떻게 됩니까? 이걸 봐야 돼요. 세 번째, 도시개발구역 지정할 때 면적이 있어요. 면적. 면적은 얼마 크기로 할 것이고, 면적. 네 번째, 도시개발구역에 지정되면 어떠한 효과가 있는가, 이것도 보고. 다섯 번째, 도시개발구역이 해제될 때 해제되는 시기는 언젠가, 이렇게 5가지를 딱 정해요. 지정권자는 누구고, 지정 절차는 무슨 절차에 의해서, 면적은 얼마 크기로 할 것이고, 지정이 되면 무슨 효과가 있고, 도시개발구역이 해제된 시기는 언제냐. 이거는 지금 입문서니까 지금 내용이 많이 빠져있죠. 입문서니까 나중에 이렇게 배워야 된다고. 근데 이게 두 개 동시에 이루어지니까 이제 도시개발 사업계획, 개발계획인데, 첫 번째, 개발계획은 언제 수립을 합니까? 개발계획 수립 시기에 언제 수립하냐. 두 번째, 개발계획에는 어떠한 내용이 있느냐, 이거를 배워요. 세 번째, 개발계획 수립할 때 동의받아요, 동의. 동의받을 때 동의 기준에는 뭐가 있는가 보고. 네 번째, 개발계획 수립할 때 기준이 되는 계획이 있는데 그 계획이 뭐냐 보고. 다섯 번째, 복합적인 기능을 갖는 도시 만든다, 자족 도시 만든다, 이걸 보고. 왜 자꾸 졸려고 그러지, 앞에서? 왜 자꾸 졸려 그러냐고. 응? 이 강의실 이거 너무 따뜻한 것 같은데? 도시개발법이 6문제 나옵니다. 6문제 나오게 되면 보통 이렇게 구역 지정하고 이 도시개발 사업계획, 개발계획이 동시에, 얘가 동시에 같이 배우는데 보통 2문제, 3문제가 주로 여기에서 구역 지정하고 개발계획에서 주로 2-3문제. 그러면 이제 실시계 인가고시 여기서 대부분 반드시가 아니고 대부분 한 문제 나오고, 그리고 이제 사업 시행 방식 여기서 수용 사용 방식 여기에서 대부분 한 문제 정도 예상해야 되고, 환지 방식에서 한 문제나 2문제 이렇게 예상한다고. 이렇게 해가지고 보통 6문제. 6문제 나오면 개발법은 목표로 우리가 타겟을 3문제라 봐요. 3문제. 공법에서 절대 고득 좀 나올 리가 없으니까. 올해 거기 오늘 시험 발표 났거든요. 오늘 시험 발표 나니까 문자가 되게 많이 오죠. 어떤 사람은 뭐 90점 맞췄습니다, 그런 사람도 있고, 90점 맞췄습니다 그러면 그 제정신이 아니네, 그런 얘기하고, 공법이 어떻게 90 나오냐고. 근데 꼭 90 맞춘 사람도 있다고. 55 맞췄습니다 이런 사람도 있고, 교수님 공법 꽈락 면해가지고
원하는 대로 합격을 했습니다. 이런 사람도 있고. 근데 공법에서 고득점 나오기는 좀 힘들어요. 그러니까 도시개발법 6문제 나오는데 열심히 하면 3문제는 누구든지 맞출 수 있어요. 3문제. 자, 그럼 내용들 갖다 하나씩 정리, 어떻게 정리하냐면, 제일 먼저, 도시개발구역 지정권자 그러면 이렇게 정리해야 돼요. 자, 첫 번째 도시개발구역 지정권자는 누가 되냐 그러면, 지정권자는, 자, 먼저 원칙, 그리고 예외 그럽니다. 이게 다른 데서는 신기하게도 원칙이나 예외 이런 말을 안 써요. 시험 문제도 원칙, 예외 이 말 안 쓰는데, 유일하게 공법에서 이 부분만큼은 원칙, 예외 이 말을 써요. 도시개발구역은 원칙은 누가 지정하고 예외 누가 지정한다 이 말을 신기하게 여기서만큼 출제자가 쓴다. 그래서 도시개발 지정권자 원칙은 누구냐? 원칙은 시도 대도시입니다. 시도 대도시 시장이다. 시도 대도시장. 예외는 누구냐 그러면 예외는 국장입니다. 예외는 국토교통부 장관이다. 그러면 시도 대도시장은 언제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냐 그러면 시도 대도시 봤을 때 본인이 봤을 때 이게 계획적인 혼자 판단하는 게요. 계획적인 도시개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시도 대도시는 지정할 수 있다 그래요. 두 번째는 이 시도 대도시 시장이 지정하는데 서울특별시에서는 누가 지정해요? 서울특별시장. 경기도에서는 경기도 안에는 이제 대도시니까 만약에 경기도 의정부시 대도시가 아니거든요. 거기서 누가 한다고? 경기도지사가. 영인시 그건 대도시거든요. 영인시장이. 성남시 대도시거든요. 성남시 이렇게 하거든요. 구리시 대도시가 아니거든요. 그건 누가 한다고? 경기도지사가. 그러면 서울특별시에서는 서울특별시장이 하고 구리시에서는 누가 하는데? 경기도지사가 하는데 서울특별시하고 구리시가 같이 뭉치면 걸칠 수도 있죠. 그때는 누가 합니까? 이걸 물어봐요. 그래서 뭐가 있냐 그러면 이렇게 둘 이상 되는 시도 대도시에 걸치면 이때는 누가 하냐? 둘 이상은 시도 대도시에 걸치면 그때는 법에서 누가 하냐? 원래 다른 데 같으면 국장이 이래야 되는데 여기서는 국장이 안 그러고 협의해라 협의. 시도 대도 협의해서 누가 지정할까? 네가 할까? 내가 할까? 한마디로 가위바위보면 가위바위보. 협의해서 누가 할까? 지정할 자 그래요. 지정할 자를 정한다 그래요. 협의해서 지정할 자를 정한다. 예외 국장이 지정할 수 있다 그러면 이 부분은 읽어보고 이게 시험 문제 은근히 잘 나오거든요. 암기로 가야 돼요. 그러니까 한번 읽어볼래요. 1번 국가가 도시개발 사업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 2번 관계 중앙행정기관을 요청한다. 3번 공공기관의 장, 정부 출연기관의 장이 30만 이상 국가계획과 밀접한 상으로서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제한할 때 지방공사가 쓰임을 유의해라. 4번 둘 이상의 시도, 대도시 행정계획이 거쳤을 때 시도, 대도시 시행에 협의가 성립되지 않았을 때 5번 천재지변 그 밖의 사유로 긴급히 도시개발 사업을 시행할 필요가 있을 때 이게 시험 문제 잘 나오니까 암기한다고 암기. 암기하는데 어떻게 암기하냐 그러면 자 1번 국가가 도시개발 사업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국 잡는 거예요. 국가의 국. 2번 관계 중앙행정기관에 정요청한다. 거기에다가 중 잡아요. 중. 공공기관의 장, 정부 출연기관의 장에 30만 이상으로 국가기관 밀접한 관련된 사업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한할 때 정부 잡아요. 정부. 4번 둘 이상의 시도, 대도시 행정계획에 걸치면 시도, 대도시 협의에다 지정할 자를 정한다 했죠. 협의가 안 됐거든요. 그래서 협의자예요. 협의. 천재지변 긴급이죠. 긴급 잡아요. 긴급. 그렇게 해가지고 첫 번째 뭐 잡으세요? 국. 두 번째 중. 세 번째 정부. 네 번째 협의. 다섯 번째 긴급. 해가지고 순서를 살짝 바꿔. 첫 번째 중. 두 번째 국. 세 번째 정부. 네 번째 긴급.
다섯 번째 협의 이렇게 하면 기억하라고. 중국 정부 긴급 협의. 그래서 국장이 진행하는 사안은 중국 정부 긴급 협의인데 중국 정부 긴급 협의인데 우리는 중이 뭡니까? 중 그러면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뭐 한다? 요청한다. 중앙행정장이 요청했을 때. 두 번째 국이 뭡니까? 하면 국가가 개발한대. 국가 개발한다. 세 번째 정부 출연기관의 장이나 공공기관의 장이 30만 제곱미터 이상으로 구역 지정하자고 제안했을 때. 네 번째는 천재지변 긴급히 시행하자. 다섯 번째 협의가 안 됐다고. 시, 도, 대도시 걸쳤는데 시, 도, 대도시 간의 협의가 안 됐다. 그래서 중국 정부 긴급 협의. 중국 정부 긴급 협의. 별거 없잖아요. 중국 정부 긴급 협의. 중국 정부 긴급 협의. 아무리 딱 하고 시험장 가게 되면 이 은근히 잘 나와 이게. 국장이 지정할 수 있는 사유다 아닌 것은 1번 행정안전부 장관이 요청했을 때 2번 국방부 장관이 요청했을 때 3번 기재부 장관이 요청했을 때 문제를 이렇게 만들어낸다고. 여기 있는 거 그대로 너무 쉽잖아요. 그러니까 중앙행정기관의 장 대신 뭐가 된다고? 각 부 장관들은 전부 다 중앙행정기관의 장이요. 그러니까 중행장 말을 바꿔버린다고. 그러니까 방금 얘기했던 해양수산부 장관은 중앙행정기관입니까? 아닙니까? 맞지? 국토부 장관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고 해양수산부 장관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고 그러니까 중앙행정장 이게 뭐로 바뀐다고 이게? 각 부 장관으로 바뀐다. 이거를 미리 준비를 해야 돼요. 중앙행정기관의 장 그 말을 갖다가 무슨 장관으로 말을 바꾼다는 거. 출제위원은 우리처럼 순수하지 않아요. 그 사람들은 겸묘하게 바꿔요. 겸묘하게. 그래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각 부 장관으로 바뀐다, 변경이 된다 이걸 좀 알아놓고 이거는 더 이상 함정 쓸 수가 없거든요. 여기서는 정부 출연기관의 장, 공공기관의 장이 30만 제곱미터 이상으로 제한하는데 아까 거기에 뭐가 없다고? 지방공사가 없다고 그랬죠. 지방공사는 국장한테 제한할 수 없다는데 이건데 이게 무슨 얘기냐 그러면 자 뒤에를 좀 봅시다. 어디 보냐 그러면 뒤에 194페이지 보면 194페이지에 박스 보면 1번 토지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있죠. 1번 국가지자체 2번 누굽니까? 공공기관. 그게 잘 봐요. 누가 있어요? 토지특공사, 수자원공사, 농어촌공사, 관광공사, 철도공사. 매일 공공기관 필요가 없고 그 다음에 뒤에 뭐 나왔어요? 정부 출연기관. 그 다음에 뭐가 나왔어요? 지방공사. 이게 문제예요. 그래서 여기에는 지금 이겁니다. 공공기관의 장에는 이거거든요. 공공기관의 장은 누구냐? 거기 보기 아까 읽어봤죠? 누구라고? 한국토지특공사예요. 한국수자원공사, 한국농어촌공사, 한국관광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이라는 말이 붙었으면 누가 만들었다고? 국가가 만든다. 국가. 그게 공공기관의 장이에요. 근데 3번 지방공사를 뭡니까? 지자체가 만들었어요. SH공사. 그죠? 서울시 도시개발공사가 우리가 SH입니까? SH. 서울시 도시개발공사. 지자체별로 공사들 몇 개는 다 만들어놨다고. 그러니까 여기에 뭐 들어오지 마라? 지방공사 들어오지 마라. 지방공사 들어오지 마라. 그러니까 토지주택공사가 30만 제곱미터 이상으로 제한하면 국장은 지정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러는데 지방공사가 30만 제곱미터 이상으로 제한하면 국장은 지정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렇게 말해야 된다고. 그 다음에 이제 천재지변 긴급 국장이 한다는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시, 도, 대도시 간에 이거죠. 둘 이상의 시, 도, 대도시 걸치면 어쩐다. 시, 도, 대도시 뭐해서 협의해서 지정할 자를 정하라 그러는데 뭐가 안 됐다고? 협의가 안 됐다고? 그때 누가 한다고? 국장이 직접 지정할 수 있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함정이 뭐가 함정이니까 얘하고 얘가 함정이죠. 얘하고 얘가. 그러니까 중국 정부 긴급 협의 암기 딱 하고 얘가 문제다. 중행장 그 말 대신에 각 부 장관으로 바뀐다는 거. 또
정부 출연기관장, 공공기관장, 공공기관장 자리에 도시대공사, 수자공사, 농어촌공사, 관광공사, 철도공사. 이거는 좋은데 뭐는 나오지 마라? 지방공사는 나오지 마라. 그런 게 시험 문제라고. 그러니까 여기서 문제 나오면 답은 1번 아니면 3번이나 이미 정해져 있어요. 이렇게. 두 번째, 여기입니다. 이제 다시 원칙 가가지고 시도 대도시는 계획적인 도시개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지정할 수 있어요. 이거는 뭐하고 똑같냐 그러면 국장은 국가 개발한다. 이 똑같은 말이에요. 이거는 같은 말이에요. 두 번째, 국장은 왜 지정한대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요청하니까 지정합니다. 그러면 시도 대도시는 밑에 있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지정하자고 요청해서 지정합니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똑같이 가야 되니까. 그러니까 장관들은 누구한테 요청하고 국장한테 요청하고 밑에 있는 지자체장은 누구한테 요청하고 시도 대도시에게 요청하고. 그러니까 이 시에서 무슨 시는 빠지라? 대도시는 빠지라. 대도시를 제외한 시군구청장은 누구한테? 시도지사한테 요청한다. 국장은 왜 국장은 지정합니까? 국가 개발한다. 똑같은 게 시도 대도시는 계획적인 개발이 필요하면 똑같은 거예요. 국장은 중행장이 요청하니까 시도 대도시는 누구라고? 나는 시군구가 요청하니까. 세 번째, 국장은 누가 뭐 하니까? 제안하니까. 지정, 제안, 지정, 제안. 그럼 여기도 지정, 제안이 나와야지. 그래서 뒤에서 나중에 이렇게 배웁니다. 뒤에서 지정하자고 제안해요. 지정, 제안을. 여기도 있어요. 위에도 지정, 제안. 누가 지정하자고 제안하니 똑같이 나와야 되니까. 지정, 제안은 자, 다시 194페이지 가가지고 194페이지. 자, 시행자 보게 되면 첫 번째가 국가지자체고 두 번째가 공공기관이자 그 공공기관의 장은 국가가 만든 공사구나 이렇게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지방공사는 공공기관의 장이 아니다 기억하고 그래서 그 1번, 2번, 3번을 뭐라 그랬어요? 공공부문 사업시행자죠. 우리는 줄여가지고 걔들 보고 공공시행자란다. 공공시행자. 그 다음에 4번은 필요가 없어요. 그럼 4번 공동출자법인인데 밑에 5, 6, 7이 옆에가 뭡니까? 민간부분 시행자죠. 위가 1, 2, 3이 공공부분, 5, 6, 7은 민간부분인데 중간에 4는 뭐냐 그러면 민간하고 공공이 같이 공동으로 출자를 하는 거예요. 공동 출자했는데 공공이 출자를 많이 했으면 공공 쪽으로 가는 거고 민간이 많이 했으면 민간 쪽으로 하는 거. 위로 갈 수도 있고 밑으로 갈 수도 있는데 얘는 단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몰라도 괜찮다고. 무시 몰라도 괜찮고. 그 밑에 보게 되면 5번 토지 소유자입니다. 토지 소유자 또는 조합 나왔죠. 조합. 근데 조합은 토지 소유자 수용 3분의 2 소유 그건 중요하지 않고 조합은 전부 환지 방식으로만 시행할 수 있다. 그거는 좀 나중에 중요해요. 그러니까 조합은 전부 환지 방식일 때만 조합을 만들어요. 수용 사용 방식이면 조합은 안 만들어요. 조합은 언제 만든다? 전부 환지 방식. 그러면 또 6번 보게 되면 수도권 외 지역으로 이전하는 법인 등록업자, 부동산 개발업자, 시행력이 인정되는 자, 자기관리 부동산 투자회사, 위탁관리 부동산 투자회사 그것은 전혀 몰라도 관계없어요. 그러니까 민간 시행자는 누가 있냐? 토지 소유자도 있고 조합이 있다. 그것만 알아도 시험 보는데 아무 지장 없어요. 근데 조합은 전부 환지 방식일 때만 만든다. 거기까지는 알아야 된다. 그럼 이제 그 뒤에 보면 그래서 토지 소유자 조합은 뭐라 한다? 민간 사업 시행자라고 밑에 나왔죠? 구역 지정 제한할 때 3분의 2 동의 받으라. 그 말 나왔는데 자 이제 보세요. 자 지정하자고 제안하는데 누가 지정하자고 제안하자 그러면 거기 있는 시행자들 중에서 이렇게 합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나 조합을 제외한 국가지자체 조합을 제외한 시행자요. 국가지자체 조합을 제외한 시행자가 구역 지정하자고 제안해요. 여기에다 신도시 하나 만들자라고 제안할 수 있다고. 근데 누구는 제안을 못하냐? 국가는 못한다. 국가는 제안 못해요.
왜 국가는 제한 못하냐 그러면 누가 국가예요? 얘가 국가예요. 얘가 국가라고. 국장이 누구라고? 국가. 필요하면 본인이 직접 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쩐다고? 제한할 필요가 없다고. 두 번째, 지자체는 제한 못합니다. 왜 제한 못하냐? 누가 지자체예요? 얘가 지자체예요. 필요하면 직접 지정하면 된다고. 얘도 지자체예요. 필요하면 뭐 한다고? 요청하면 된다고. 그러니까 국가나 지자체는 제한할 필요는 없다고. 그러면 세 번째, 조합은 왜 제한을 못하냐 그러면 이것은 조합은 언제 나오냐 그러면 구역이 지정이 되고 무슨 방식이라고? 환지 방식이라고 지정이 된 다음에 조합은 만드는 거예요. 어떻게 구역도 지정이 안 되는데 조합을 만드냐고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역이 지정되게 되니까 조합은 아직까지 어떤다? 탄생이. 조합이 없다고 이 시점에서는. 이 시점에서는 조합이 없는데 어떻게 조합이 제한을 할 수 있겠냐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국가, 지자체, 조합을 제외한 아까 시행제 많이 있잖아요. 도입도공사, 수자공사, 농업공사, 관광공사, 철도공사, 지방공사, 또 정부 출연기관, 또 토지 소유자 밑에 보면 많다고. 그런 자들이 지정하자고 제한을 할 수가 있다고. 이렇게 해서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 갔죠. 여기까지. 그리고 천재지변 긴급은 얘밖에 못해요. 천재지변 긴급은 얘기하고 여기서 협의가 안 됐다. 시도 대의도 협의가 안 됐다. 원래 어쩐다고? 둘이 생에 시도 대의도 거치면 협의해서 지정할 자를 정하려는데 협의가 안 됐으니까 국장이 정했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시험 문제 거의 매년 나와요. 거의 매년 이 부분. 결론은 이 부분 이렇게 정리를 쫙 해야 된다. 아까 여기서 지정하자고 제안할 때, 제안할 때 누가 제안했냐 그러면 거기 민간시행자, 공공시행자 그만했죠. 민간시행자가 제안할 때 아까 이제 나중에는 민간시행자, 공공시행자 이 구분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국가지자체는 민간이요, 공공이요? 공공이지. 토지특공사, 수자공사, 농어촌공사, 관광공사, 철도공사는 공공이지. 정부 출연기관은 공공이지. 지방공사는 공공이지. 그 정도는 상식으로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민간이 제한할 때, 민간이 제한할 때는 토지 민간이 제한할 때는 토지 면적 3분의 2 이상 동입니다. 이만큼 동에서 첨부해서 제한해라 이 얘기입니다. 갑자기 체류탄 부른 것 같은데. 그 내용이 어디냐 그러면 191페이지 191페이지 거기까지 해서 4번 해가지고 도시개발구역 지정권자를 받다고. 그러면 이제 어디로 가야 돼요? 지금 얘 설명했으면 얘 지정권자 설명했고 뭐부터 합니까? 이제 지정 절차 봐야 돼요. 잠시 쉬고 지정 절차가 어디 있냐 그러면 지정 절차는 192페이지 있으니까 잠시 쉬고 거기서부터 합시다.